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는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바로 매일 먹는 식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식사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가장 바꾸기 어려운 습관 중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책 100세 건강 주권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필수 식습관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먹기 쉽게 만들지 않는다. 입에 넣는 순간 스르륵 녹아버렸어요. 와, 진짜 부드러워요. 요즘 음식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시청자들이 이런 표현을 좋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일 테다. 이처럼 현대인들 사이에서 부드러움은 맛있음이라는 공식이 자리를 잡은 듯하다. 뭐든 편리함을 최고로 치는 시대라서 그런 걸까? 이제는 사람들이 음식을 씹는 일마저 귀찮아하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뭐든 편리함을 추구하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습관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채소 주스를 마시는 사람이 많다. 아마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마시는 것이리라. 건강을 생각하면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채소를 챙겨 먹기가 귀찮으니 한 병 마시는 것만으로도 일일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고 홍보하는 주스로 채소 섭취를 대신한다. 즉, 편하게 건강해지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건강은 그런 식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식품업체는 편하게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판매한다. 그렇게 만든 제품들 중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제품이 바로 채소 주스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스무디도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판매된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을까? 이와 비슷한 종류의 상품들에 함유된 영양 성분을 자세히 보면 비타민C나 카로틴 등 특정 성분의 일일 권장 섭취량만 한정해서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본 후생 노동성이 권장하는 일일 채소 섭취량 350g에 해당하는 영양소가 전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채소 주스나 스무디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소 주스나 스무디 등의 문제는 몸에 좋지 않은 불필요한 영양분까지 섭취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채소 주스와 스무디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대개 과일이나 감미료 등을 첨가한다. 편하게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맛이 없으면 사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첨가한 당분은 혈당치를 크게 상승시킨다. 게다가 채소 주스와 스무디는 액체라서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위를 거쳐 소장에 도착하여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되므로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나타나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치의 변동은 혈관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진행시키고 당뇨병, 신장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초조함, 불안함, 메스꺼움, 현기증 등 불쾌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나의 클리닉에 온 한 여성 환자가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위가 거북해진다며 이상 증상을 호소했는데
그 이유는 공복에 주스를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나타나서 반동으로 저혈당이 되기 때문이다. 편하게 건강을 추구하고자 마시는 주스에는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시판 주스가 아닌 집에서 만든 주스도 마찬가지다. 단맛을 첨가한 채소 주스와 스무디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버려야 한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올바로 섭취하고 싶다면 편해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채소 본연의 상태로 꼭꼭 씹어서 먹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피토케미컬 등 유익한 성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씹는 행위는 건강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평소에 씹는 힘을 길러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리고 음식물을 씹어 먹으면 타액에 포함된 효소가 잘 섞여서 소화 기능이 원활해진다. 타액이 많이 분비되면 입속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 치주염 등으로 인해 입속 환경이 나빠지면 생활습관병 증상이 한층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음식을 씹는 동안 뇌에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호가 보내지면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게 되어 과식을 방지한다. 편하게 먹으려고 게으름을 부리는 습관은 곧장 노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막은 지방산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했을 때 어떤 지질을 섭취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인은 지질을 선택하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데다 애초에 섭취량 자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질은 크게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뉜다. 포화 지방산은 버터, 라드 등 동물성 기름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켜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대부분 식용유로 불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동물성 포화 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는 추세다. 사실 가장 위험한 지질은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식품이다. 마가린과 쇼트닝, 식용유 등은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이 식품들에는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우리 몸에 가장 좋지 않은 지질이 대량 포함되어 있다. 트랜스 지방산은 동맥 경화를 악화시키고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서 서양에서는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에 쓰인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살면서 트랜스 지방산을 전혀 섭취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 식당에서 쓰는 기름이나 시판 중인 마요네즈,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먹게 되는 과자 등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끝이 없어서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서 쓰는 기름만은 철저하게 좋은 기름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내가 가진 최신 정보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는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뿐이다. 올리브유는 기원전 4000년경부터 오늘날까지 지중해 국가에서 많이 섭취해온 기름이다. 최근에도 올리브유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다양한 의학 논문을 통해 속속 발표되는 중이다. 예를 들면 올리브유를 듬뿍 사용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통해 심장 발작과 뇌졸중 발병률이 30%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요즘 코코넛 오일, 참기름, 아마씨 오일 등이 건강에 좋다고 유행 중이다. 하지만 지질은 세포막의 원료가 되는 중요한 성분인 만큼 그 진위를 확실하게 가려낸 후에 섭취해야 한다. 과거에는 마가린과 식물성 기름도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종류의 기름을 무조건 좋다고 여기며 섭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같은 올리브유라고 해도 품질은 천차만별이다.
좋은 기름을 먹기로 한 이상 가격이 저렴하다고 고르지 말고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기름은 쉽게 산화하기 때문에 대용량을 구매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어떤 식품이든 산화는 좋지 않으나 기름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름은 산화하면 성질이 크게 변해서 독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작은 병에 담긴 것을 사서 빠른 기간 안에 소진하도록 하자.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습관이다. 식이섬유로 장을 관리한다. 대장에는 1kg이 넘는 장내 세균이 존재하여 다양한 작용을 한다. 장내 세균의 작용은 변비 같은 대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 중 70%가 대장에 존재한다. 대장의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암이나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진다. 건강을 생각할 때 대장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은 그저 양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세균의 종류와 장내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는 종수로는 약 1000여 종, 마리수로는 100에서 1000조 정도의 장내 세균이 있어야 좋다고 한다. 1000여 종류의 장내 세균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립균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립균은 장내 상태에 따라 유익해질 수도 해로워질 수도 있는 균이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에 치우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면 장내 균형이 깨져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더 많아진다. 변비가 원인이 되어 유해균이 증가하면 요독소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분비되어 위 건강까지 나빠진다. 그리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위에 염증을 유발하여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장내 세균에게 좋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다. 채소, 콩, 해초, 버섯과 같은 식물성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흔히 식이섬유라고 하면 우엉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를 먹을 때 느껴지는 질긴 식감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식이섬유를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변의 부피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미역, 다시마, 버섯 등의 미끌미끌한 식감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이들이 주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 대장 건강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둘 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평소에 채소와 해초, 버섯류를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식이섬유를 그저 찌꺼기라고 생각했다.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할 수 없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된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유일하게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쓸모가 없다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실제로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채소에 포함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서 식이섬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이런 잘못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을 통과해 대장까지 도착해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일본에서는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대장암이 암 종별 발생률 2위이며 사망률은 1위를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위암에 이어 3위이며 사망률은 폐암, 위암 다음인 3위이다.
여성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짐작하건대 남성보다 여성 중에 항문을 통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서 병을 늦게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남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거듭 설명하지만 장내 환경은 대장 건강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온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꼭 의식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한다. 여기까지 100세 건강주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키타 젠지는 당뇨병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건강한 식습관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음식을 원래 형태 그대로 꼭꼭 씹어 먹는다. 부드러운 음식이나 주스보다는 씹는 과정이 필요한 음식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둘째,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만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꾼다. 건강한 오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다. 장 건강이 곧 면역력과 직결되므로 식이섬유 섭취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한 식사의 변화가 아니라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소개한 실천법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